예, 우리가 어제 아마 뭐 뉴스에 보니까 통일부에서 그 북한 어민 판문점으로 이제 돌려보내면서 그 동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느 직원이 통일부 직원이 이걸 개인적으로 찍은 것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또 통일부 내부 직원들이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봤던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언론에도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북송 어민 판문점에서 덜썩 주저앉자 특공대원들 야야 잡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머리를 바닥에 막 찍고 이렇게 하는 이게 그래서 주저앉고 또 안대를 푸니까 북한 병사들을 보는 순간에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포승줄에 손이 묶여서 이렇게 안대로 해서 앞이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해서 끌려가는 이런 것을 볼 때 죽음의 사지로 몰려가면서 인간이 가질 때 얼마나 그 두려움이 컸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또 거기에 배에 뭐 16명을 살해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또 검역관이 혈흔이 그때 발견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증언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한 주민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 우리 국민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있고 또 합법적으로 재판을 받아서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그렇게 정말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은 항상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인권 변호사로 명성을 날렸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권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사람이 먼저라고 늘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가게 되면 공정하게 재판을 받는 나라라 하면 뭐 그렇게 가도 거기서 또 재판을 통해서 이제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유죄가 될 수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그 생명을 아무리 우리가 살인자 하더라도 사람을 많이 죽여도 또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이 사형 선고를 해도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는 지금 이런 현실 속인데 어떻게 확인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인권을 그렇게 강조했던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가지 않으려고 또 여기에 살겠다고 전향서를 썼던 분들을 경찰 특공 대원들을 옆에 붙여서 그들을 끌고 가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이것을 의심하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군산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성도들 얘기도 듣고 또 유튜브 성도들에게서도 직접 듣기도 하지만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을 두고 5년 동안 윤석열 정부 밑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걱정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울고 그렇게 통곡을 했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되라고 그렇게 금식 기도까지 한 또 목사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또 우리가 보면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차가 확연하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한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것이 다행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통곡하면서 울고, 그래서 어떻게 5년을 윤석열 정부에서 버틸까, 이걸 또 설교 시간에도 얘기를 하는 목사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가 인권을 수없이 외치면서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런 것을 주민자치기본법 어떻게 해서라도 통과를 시키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권이거든요. 사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남자 여자 또 성정체성 남자지만 여자기를 원하면 그것을 또 차별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인권 문제 아닙니까? 소수의 인권을 중요시 여기겠다고 그런 우리 대한민국 나라.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 야당들, 그 가운데서 이렇게 이 탈북 일로 온 이 어민을 탈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일단은 넘어와서 또 이렇게 우리 해경에 또 이렇게 해서 인계가 돼서 이렇게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인권을 부르짖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가 정말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그렇게 하는 정부였던가, 정말 아이러니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또 하나님을 믿는 이런 주의종이나 성도들이 어찌 이 주사파,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주장하고 외치는 이런 정치인들을 무작정 뽑아주고 국회로 보내서 반성경적인, 반기독교적인, 반민주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내 고향 사람들이 한없이 미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국회의원 2020년 4월 15일 총선 때 무소속 한 명을 빼놓고 100% 당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한 정당에게 다 몰아줬습니다. 그 한 명도 무소속으로 나온 분도 공천을 받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무소속으로 나왔던 상황을 감안하면 100% 지금 현재 야당 소속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이 전라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가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바르게 서지 못하고, 정말 앞으로도 이제 5년 금방 지나갑니다. 이제 5년 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서 내 고향 전라도에서도 여야가 비슷비슷하게 국회의원을 당선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항상 협치가 있고 서로 상의하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어느 특정 정당이 과반을 훌쩍 뛰어넘으면 무슨 협치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역할을 우리 내 고향 이 전라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는 성도들이 많고 또 애국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지역, 특히 우리 군산시는 더더구나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이런 애국의 도시가 바로 군산입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우리가 이 유명한 감리교단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또 순교를 하신 분이 바로 이 군산 앞바다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도시, 애국의 도시인 이 군산이 변하면 전라북도가 변하고, 전라북도가 변하면 전라남도가 변하고, 전라남도가 변하면 광주광역시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주 중대차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몸부림을 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누군가는 우리가 앞장을 서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전라도 지역은 우리가 분명하게 일어서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뭡니까?
세무서에 가가지고 전북자유인권연합이라고 단체를 정식으로 만들어서 어제 서류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이 10일 이내 처리가 되니까 그 안에 연락을 갈 겁니다. 그러면은 찾아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고유번호증이 나오면 이제 통장도 개설하고 또 우리가 정식적으로 이제 군산경찰서에 합법적으로 집회를 우리가 신고할 때도 전북자유인권연합으로 이제 가칭이 아닌 실제 전북자유인권연합으로 우리가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북에서 정말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승만 정신을 알리고 우리가 악법들을 알리고 이런 것을 피켓을 들고 시위를 우리가 하게 될 것이고 또 미군 이 기지에서 우리가 가서 미군 철수 반대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